괜찮은 애들은 반대쪽 천장 위로 나 있는 그 뒤집어졌으니까 측면으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천장으로 난 창문 쪽으로 일부 나오고 있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고등학생을 태우고 가던 통학버스가 신호위반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학생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학생은 수능을 3주 앞둔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먼저 어떤 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건지 먼저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난 25일 아침 그 등교 시간입니다. 네. 7시 24분, 오전 네. 7시 24분쯤 네. 서울 송파구 방이 사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직진하던 고등학생을 태우던 통학버스가 네. 마찬가지로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던 그 에쿠스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네. 이 통학버스가 그 충돌 이후에 그 네. 맞은편에서 또 신호대기 중이었던 소렌토 차량 한 대를 또 들이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렇게 전복이 그래서 됐습니다. 전복됐군요. 네. 안에는 고등학생 1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명이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설명해 네. 주신 대로 이제 고3 수험생이었죠. 수능을 네. 3주 앞두고 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네.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저 고3 학생 외에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지금 다리 골절이라는 중상을 네. 입은 상태고요. 다른 사람들 또 그 소렌토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블랙박스 화면과 아마 동영상이 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블랙박스들을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좀 명확해 보여요. 네, 블랙박스는 그 통학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그리고 에쿠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네. 영상만 보면은 사고 원인 누구의 과실인지 지금 뭐 파란불에 명백하게 지금 에쿠스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드러납니다. 지금 이게 지금 통학 차량 버스인데요. 보면 이게 지금 에쿠스 차량이네요. 네. 파란불에 갔다는 지나가고 것은 있죠. 지금 통학버스 차량은 빨간불이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신호 위반이 네. 신호 위반이 확인되고요. 지금 통학버스 운전사도 본인의 그 신호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차량이 이제 스쿨버스 아니겠습니까? 네. 등교 시간대 7시 24분이었는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 오히려 더 속도를 높였다.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등교 이유에 시간이 대해서 늦었던 건 아닌 예, 것 그 이유에 같은데.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게 등교 시간에 늦을까봐 빨간 불이었는데도 속도를 냈다라는 게 운전사의 진술인데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등교 시간은 7시 40분까지라고 하고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사고가 난 시간은 7시 24분입니다. 16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차로 운전했을 때 한 3분 거리라고 하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등교 시간에 늦어서 빨리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본인이 이 운전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그러죠? 네,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아예 제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그 혈중 알코올이 있는데 이게 그 단속 수준에 걸릴 만한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체열해서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혹시 뭐 법규 위반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등등에서 이제 규제하고 있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가 동승하고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면은 13살이 안 된 고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통학버스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군요. 네, 어린이 통학버스 규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통학버스가 보니까요. 이게 요새 이런 통학버스들은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몇몇이 이렇게 모아서 그 차를 통학버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이번 이 사고가 난 이 통학버스, 그러니까 스쿨버스는요. 네. 학교에서 지정한 그 버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28대의 이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등하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그중에 게 한 또 하나 대군요. 나오죠. 아까 나온 등교 시간에 늦어서 과속을 했다, 신호 위반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학버스가 늦어서 학교에 원래 지정된 시간에 오지 못한 거는 지각 처리를 하지 않는데 이런 점만 보아도 이 운전자의 그 변명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평소 이제 노란불 켜지면 빨리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속도 높이는 운전 습관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이제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아직 빨간불은 아니니까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내가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네. 불이 그러니까 황색으로 바뀌면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교차로에 내 차량이 일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라는 얘기고요. 황색으로 바뀌었으면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그럴 경우에는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되니까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진입이 이미 들어갔으면 빨리 지나가라는 그렇죠.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라마다 호텔 얘기입니다. 꽤 유명한 호텔인데 그렇죠. 직원들 임금을 안 주고 납품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 결제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어저께 보도가 나왔는데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분도 좀 이제 심각합니다. 우선 나온 것들은 이제 호텔 직원들 또 그 파견 직원들을 이제 파견하는 그 뭐 업체들 네. 그다음에 거래하는 업체들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우선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대부분의 이 호텔 직원들이 네. 정식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이 파견직이라고 해요. 뭐 청소나 요리나 네. 기타 뭐 연회장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파견 직원들인데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임금을 이 파견해준 파견 사업자한테 지급하면 파견 사업주가 이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일 텐데요. 네. 지금 이 입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7월 달에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8월 달에 1,0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면은 직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겠죠. 계속해서 밀려서 받게 되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계속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 호텔의 인력을 제공한 업체들이 이제 네 곳인데 여기서 작년부터 이렇게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 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지금 받지 못한 미수금이 10억 원이 된다. 네. 이러면서 지금 라마다 호텔과 거래하거나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대금들이 임금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불만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한데 보통 이제 이런 용역업체 대금 같은 게 어음으로 주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이렇게 현금 순환하는 게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어음으로 주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예 안 주는 거예요. 호텔 측에 이야기한 바로는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네. 이 라마다 호텔의 운영자, 그러니까 문병묵 회장이 문병묵 회장, 네. 결제를 해주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갑질 논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네.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을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는 네. 식사 시간과 해당되는 비용은 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출근 퇴근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입력하잖아요. 그 출퇴근 입력기가 고장이 나서 실제 출근을 해도 그 시간이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랬단 증거가 어디냐. 그러니까 출근했다는 주지 증거가 말아라. 없으니까 주지 마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출퇴근 입력기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고치지 또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역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정규 직원들한테도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고 여러 네. 가지 이제 갑질 사례들이 좀 고발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중에서 또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임금은 체불하면 안 되는데 체불된 원금을 줄 때도 네.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밀린 월급을 줄 때는 아무 조건이 없고 오히려 사과를 하고 그렇죠. 미안하다고 그래야 그러면서 되는데 그게 느껴져서 아니라 미안하다. 네. 연차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월급을 줄게.
아니면 대휴, 그러니까 미리 휴일에 미리 근무를 하고 나중에 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휴 포기하면 그러면 월급을 줄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조건을 걸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 당장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게 부당한 걸 알지만 사실 이 급여라는 게요, 이 한 사람의 근로자만 보면 안 되고요. 그 근로자가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를 생각하면 단순한 한 사람에게 대한 그 임금 미지급이 아니라 그 가정 경제가 다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는 이런 불합리한 조건도 수용하면서라도 월급을 받아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지금 라마다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호텔에서 할 얘기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나온 게 아까 첫 번째 회장이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주지 않는 거는 임금 정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안 되는 것 이야기를 같은데요? 했는데요. 네, 일한 게 확실한 이상 당연히 급여는 줘야겠죠. 그럼요. 무슨 월급을 주고 인건비를 주는 것이 자기의 무슨 권리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네. 체불 임금에 대해서 또 하나 조건을 걸었는데요. 지금 MBC에서 이 부분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주겠다라는 이상한 조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